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큐브로이드 여름방학 연수를 진행하게 된 김예은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학생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3가지 컨텐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각 컨텐츠가 어떤 주제를 다루고 교환이 어떤 흐름으로 수업을 풀어가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교환에 담긴 활동을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각 컨텐츠는 한 30분 이내로 진행될 예정이니 전체적인 수업 흐름과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포인트를 중심으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컨텐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이제 첫 번째 컨텐츠는 큐로 AI를 활용한 세종대왕의 한글 AI로 다시 찍다입니다. 세종대왕의 관찰 과정과 AI의 사물인식 원리를 연결하고 마지막에는 인식 결과에 따라 글자와 소리, 움직임이 나타나는 활자판을 만드는 수업입니다. 그럼 이제 교환의 앞부분부터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학습 목표를 보시게 되면요. 먼저 세종대왕의 관찰에서 시작해서 AI의 사물인식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AI 활자판을 직접 만들어보는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함수를 활용해서 심화 코딩 활동까지 이어집니다. 다음은 교과 연계 부분인데요. 우선 정보와 기술 과정, 사회, 국어까지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교과의 내용을 AI 사물 인식과 실습 활동으로 연결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첫 번째 활동은 세종대왕이 발음기관을 관찰해서 글자의 원리를 찾았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익숙한 역사적 맥락을 먼저 제시해서 뒤에 나올 AI 개념을 낯선 기술 용어가 아니라 이런 관찰과 규칙 찾기로 받아들이게 하는 도입입니다. 또 이어서 사람과 AI가 사물을 판단하는 방식을 비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을 집현전 학자 최만리의 사례와 함께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AI는 어떤 데이터로 판단을 할까요? AI는 수많은 데이터와 정답, 이런 것들을 학습하면서 특징을 찾고 그 찾은 특징을 기준으로 대상을 판단한다는 AI 판단 방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예시로 보실 텐데요. 보시게 되면은 곰을 예시로 들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곰을 이미지와 정답을 함께 주고 특징을 찾게 돼요, AI. 털이 많고 큰 발을 가지고 둥근 귀를 가지고 큰 몸집을 가지고 있으면 곰이구나. 아, 그래서 이거는 곰일 가능성이 높아. 이런 식으로 예시와 함께 AI가 어떻게 이 판단을 하는지 알려주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AI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AI가 어떤 특징을 바탕으로 판단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AI가 특징을 바탕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원리를 살펴본 다음에는 저희 큐로 AI를 이용해서 실제 사물인식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사물인식 시작. 블록을 실행하면은 저희 이제 카메라에 감지된 사물과 실내도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물과 신뢰도를 활용해서 활동지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은 이제 교실 안에서 한 5가지 정도의 사물을 정해서 다양한 각도와 조명 등에서 물건을 비춰보고 그 물건들을 비춰봤을 때 AI의 예측, 신뢰도, 그리고 AI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같은 사물도 조건에 따라 인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고 AI가 사물을 잘 인식하거나 어려워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인식 결과를 비교한 다음에는 저희 사물 인식에 대한 한계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큐로 AI의 사물 인식의 경우 이제 미리 학습된 범주 안에서만 80가지 범주 안에서만 대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범주 안에 없는 사물은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거나 비슷한 사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학습 과정에서 특정 이미지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이렇게 비슷한 데이터에 치우쳐 있었다면 같은 사물이라도 각도나 거리 조명, 배경에 따라서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AI의 판단도 학습한 데이터와 주어진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를 골고루 학습시켜야 AI를 좋은 AI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물 인식의 원리와 한계를 살펴본 뒤에는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만들기 활동으로 이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환에서는 큐로 AI 블록을 이용해서 AI 활자판을 만들 건데요. 이제 사물이 인식이 되면은 사운드 블록에서 소리가 나고 모터를 이용해서 활자판처럼 글자를 찍는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LED에서 그 찍은 글자가 표시될 수 있게 그런 작동을 요 큐로 AI 활자판에 코딩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배웠던 AI의 인식 결과를 이용해서 실제 장치의 동작으로 연결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활자판에는 DC 모터 1개, LED 블록 1개, 사운드 블록 1개 이렇게 준비물들이 뭐가 사용되는지 교환에 다 나와 있고요. 이렇게 장표를 넘기다 보면은 어떻게 조립하는지도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장표를 보면서 AI 활자판을 따라 만들어도 되고 또 이거를 활용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창의적으로 더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블록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코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코딩을 진행하기 전에 이 활자판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쇼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사람이 보여지게 되면은 글자를 직접 첫 번째 글자 사를 찍습니다. 또 찍죠. 두 번째 글자 남을 찍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AI 활자판을 만들 건데요. 가위를 찍었더니 활자판이 나를 찍죠. 남은 위를 찍겠죠. 이렇게 인식한 사물을 활자판으로 찍어볼 수 있는 AI 활자판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다시 PPT로 넘어와서 이제 활자판을 제작하기에 앞서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실행하기 전에 이 4가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AI 기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 와이파이 처음에 AI 기능을 이용할 때 AI 모델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큐로 AI 웹 버전을 이용할 건데 이제 노트북이나 태블릿에서 웹 버전을 이용하실 때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하셨는지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용했을 때 가장 원활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 블록은 블루투스로 기기와 연결을 하죠. 그래서 블루투스 기능이 켜졌는지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이트 접속하셨을 때 카메라와 마이크 권한을 허용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사물도 인식하는 카메라 사용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와 마이크 권한은 허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로 한번 실습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제 큐로 AI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교환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다 해놨고요. 새 프로젝트 만들기로 들어가서 제 프로젝트 만드는 화면을 띄워주세요. 네. 이렇게 띄웠다면은 저희는 이제 먼저 블록을 연결을 해볼 건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처음에 해주셔야 할 것인데요. 바로 이 그룹 번호 설정, 그룹 번호 설정하기입니다. 이 그룹 번호 설정하기를 꼭 해주셔야지 학생들끼리 블록이 섞이지 않고 각자 자기가 이용하는 블록들을 사용할 수 있고 수업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꼭 이 그룹 번호 설정을 꼭 수업하기 직전에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 건데요. 저는 이제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AI 활자판인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 번호는 47번이에요. 그래서 그룹 번호 47번을 입력을 합니다. 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설정 완료가 돼요. 설정 완료 표시가 뜨면은 창 닫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항상 여기 블록에 있는 숫자가 자기에게 할당된 그룹 번호이니 그룹 번호 설정해서 번호를 입력을 하고 연결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먼저 이제 DC 모터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 하단에 이 확장 버튼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DC 모터 1번 블럭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 선택을 했으면은 블록의 전원을 켜주시면 됩니다. 자, 블록의 전원을 켜주시면은 여기 왼쪽에 이 목록에 DC 모터 목록이 뜨고요. 클릭해서 페어링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연결됨이라는 표시가 뜹니다. 그럼 이제 다시 편집기로 가서 다른 블록들도 따라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LED 블록도 연결을 하고 사운드 블록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잘 되면은 이제 블록 옆에 초록색 체크 표시가 다 뜨게 되고요. 네, 이제 연결이 되었으니까 큐브로이드 사물 인식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왼쪽 하단에 이 확장 버튼을 클릭해서 AI 인식에 들어가서 큐브로이드 사물 인식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사물 인식에 관련된 블록들이 이렇게 쫘르륵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아까 교환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고 신뢰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이 사물 인식 시작 블록을 코딩 영역에 갖다 놓고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이 로딩이 되고, 네, 지워줄게요. 모델이 로딩이 되고, 어떻게, 무슨 사물이 인식되었는지, 사물의 신뢰도가 몇인지 이렇게 박스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 옆에 감지된 사물과 사물 신뢰도, 여기 동그란 블록 옆에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게 되면은 이 스프라이트 화면에 감지된 사물이 지금 무엇인지, 사물의 신뢰도가 몇인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물이 있을 때 어떤 사물이 먼저 인식됐는지는 이 스프라이트의 이 글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가위를 한번 인식해 볼까요? 가위를 인식하면은 여기 가위 지금 막 실시간으로 이 신뢰도가 변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 인식을 하고 있죠. 지금 화면에는 신뢰도가 약 8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위라도 이렇게 옆으로 보였을 때, 뒤집어 봤을 때 신뢰도가 완전 다르게 보이는 게 보이시죠? 옆으로 봤을 때는 거의 가위를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휴대폰으로 인식하고 있네. 그래서 교환의 실험처럼 이렇게 각도나 조명 같은 조건에 따라 AI의 예측과 신뢰도가 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AI가 인식할 때는 이 각도와 조명, 위치에 따라서 인식을 못할 수도 있구나 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식 결과를 실제 블록의 동작과 한번 이 블록의 동작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PT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P로 넘어가서 이제 코드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 사물인식 시작, 아까 사용했던 사물인식 시작 블록을 시작하면은 카메라 화면에 나타나는 사물이 어떤 사물인지 신뢰도가 몇 %인지 인식하기가 시작하죠. 그럼 그 인식 결과에서 만약에 감지된 사물이 무엇이라면 이런 동작을 하겠다라는 코드를 작성할 건데요. 이 감지된 사물이 무엇이다를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무한반복하기 블록 안에서 비교하는 블록을 넣어줍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봤듯이 사물을 인식을 하면은 인식했다는 소리를 재생을 하고 활자판을 찍어서 글자를 표현을 하고 글자를 지우고 또 다시 다음 글자를 표현하고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할 텐데요. 코드를 보자면 만약에 감지된 사물이 가위라면은 저는 가위를 인식했다라는 도레미 소리를 먼저 연주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터를 돌려가지고 활자를 찍어보도록 할 겁니다.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활자를 찍었으니까 LED에 이제 가위의 첫 번째 글자인 가가 나타나게 되겠죠. 가를 보여주고 활자를 치우면서 가를 보여주고 1초 뒤에 다음 글자를 찍기 위해서 화면을 지워줍니다. 이제 두 번째 글자도 똑같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가 찍고 그 두 번째 글자를 찍기 전에 도라는 음을 연주해서 글자를 구분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라는 음을 연주해서 글자를 구분을 하고 아까처럼 활자판을 움직여서 활자판을 덮어서 위라는 글자를 찍고 활자판을 열면서 글자를 보여주고 다시 글자를 지운 이런 동작으로 한번 코딩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실제로 한번 코딩을 할게요. 자, 이제 스프라이트 화면이 나왔고요. 코딩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항상 코딩을 시작할 때는 이벤트에서 클릭했을 때 이 블록을 먼저 넣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클릭하면은 사물 인식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사물 인식 카테고리에 가서 사물 인식 시작 버튼을 넣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물 인식을 하면은 계속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반복 블록 안에서 비교를 할 거예요. 무한반복 블록 안에서 만약 블록을 이용해서 비교를 할 거고요. 만약 감지된 사물이 가위라면은 활자판이 돌아가기 전에 사운드 블록에서 도레미라는 소리가 나오게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사운드 음을 연주하기 블록을 갖다 놓고 도, 레, 미 이렇게 연주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활자판을 찍어보도록 할 텐데요. DC 모터 1번 블록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DC 모터를 약 0.7초 동안 회전시켜서 활자판을 이렇게 찍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찍으면은 LED에 이제 글자가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글자 표시되는 것은 이제 LED에서 직접 도트를 찍어서 글자를 표현을 할 거예요. 이렇게 가져와서 첫 번째 글자인 가를 찍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덮인 상태에서 가가 찍히고 이렇게 열리면서 가가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 1초 동안 기다린 다음에 DC 모터를 다시 열어주게 됩니다. 반대로 회전하면은 닫혔다가 열리는 게 되겠죠. 이제 가를 보여주고 나서 다음 글자를 찍기 위해서는 기존에 찍었던 글자를 지워야 해요. 그래서 다시 1초 기다리기를 넣고 LED 화면 지우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모터가 돌아가서 가를 찍고 열리면서 가를 보여주고 1초 뒤에 화면이 지워지는 그런 동작이 되겠죠. 그러면 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작하면 되겠죠. 똑같이 동작하기 때문에 저는 이 동작 블럭을 복사를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복사하려는 블록의 첫 번째 블록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복사하기를 눌러주시면은 동작 전체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저희는 이제 가 다음에 위를 찍어야 되니까 이 LED만 수정하면 되겠죠. 이 버튼을 클릭해서 지워주고 위를 입력을 합니다. 위. 네. 이렇게 되면은 가를 찍고 보여주고 위를 찍고 보여주고 이렇게 되겠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저는 가를 찍고 다음 글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소리를 넣는다고 했죠. 이 중간 사이에 소리를 넣기, 도음을 연주하기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한번 그래서 직접 이 재생을 해보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발을 클릭해서 시작하기를 누르면은 네, 지금은 동작을 안 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인식되었으니까. 그럼 한번 가위를 인식시켜 볼게요. 네, 가위가 인식되었고 가 찍었고요. 네, 이렇게 덜 덮칠 때는 한번 조절을 조금 해주세요. 다시 가위, 가, 위 이렇게 찍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AI의 사물 인식을 한번 코딩에 결합을 시켜서 AI 활자판을 만들어보는 동작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AI 심화 코딩하기가 남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함수를 이용해서 가위뿐만 아니라 의자, 사람, 이렇게 의자, 사람, 가위, 가위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사물들을 인식했을 때도 활자판을 찍어보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함수, 나만의 블럭이죠. 자주 쓰는 동작들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상자예요. 그래서 다른 동작들도 깔끔하게 정리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화 과정도 같이 작동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저는 미리 이 코드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아까는 이 블록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의자나 사람 같은 동작들도 같이 넣기 위해서 함수를 이용했고요. 확실히 긴 게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코드가 깔끔하게 작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왔기 때문에 블록 연결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47번으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47번이 바로 잡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블록을 다 연결을 해봤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작동을 해볼게요. 이제 카메라가 켜지면서 아까는 가위만 동작을 했었는데 이제 사람도 찍게 되죠. 사람. 그럼 가위를 보여줬을 때는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지금은 사람 아까 인식했던 게 네, 때문에 가위를 한번 보여줄게요. 가를 찍고 또 위를 찍고 이렇게 가위뿐만 아니라 함수를 이용해서 의자도 출력할 수 있고 사람도 출력할 수 있고 학생들이 원하는 글자를 다 사물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 대신 다만 여기 80가지 범주 안에 있는 물체들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활동에서는 학생들은 같은 사물을 여러 조건에서 보여주면서 AI의 판단이 항상 같지 않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같은 각도, 아까 가위를 다른 각도에서 보여줬을 때 인식하지 않은 장면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AI 판단이 항상 같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류가 생긴다면은 AI가 틀렸다 해서 멈추지 않고 분류 범위나 코드, 장치 연결 중에서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구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콘텐츠는 세종대왕이 관찰에서 출발해서
관찰에서 출발해서 AI가 데이터의 특징을 보고 사물을 판단하는 과정을 정리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수업에서 꼭 기억하실 점은 프로그램 사용 순서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AI의 판단을 관찰하고 한계를 해석하고 실제 장치의 행동으로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에서도 결과보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를 묻는 흐름을 살려주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